안녕하세요. 조용한 생활인 여러분. 2023년 10월입니다. 슬퍼지려 하기 전에 어서 이리로 들어오세요. 이슬아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이번 주제를 소개해 주시죠. 네, 거두절미하고 이번 주제는 결혼식에서 생긴 일 아니었겠습니까? 항상 그 슬퍼지려 하기 전에 주제를 그냥 제3과 연관 있는 걸로 맞아요. 하고 있어요. 네, 은근히. 왜냐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기자님 만나서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그냥 제3과 연관된 수다를 늘 떨고 싶은 마음에 네. 사심을 채울 겸 구독자님들께는 이게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결혼을 해서 이 사연을 내드린 게 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지금 이 순간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에 적임자인 기억이 생생한. 맞아요. 4일 전에 식을 올렸습니다. 아, 그동안 다른 언론하고 인터뷰는 안 하셨나요? 결혼 후에? 지금 네, 조용한 생활이라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제 결혼이 그렇게까지 화제는 아니기 때문에. 나름 특종이라고 자부하면서 저도 그날 영광스럽게도 초대를 받아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뭔가 소감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작가님 결혼식 이야기를 좀 하고서 사연을 읽을까요? 아니면은 이 사연에서 연관되는 부분이 나타날 때마다 살짝 얘기를 할까요? 약간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까먹을 좋아요. 것 같습니다. 벌써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결혼을 하면 뭐 신부가 예뻤다, 뭐 신랑이 어쨌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저희는 그런 얘기가 진짜 싹 없고 무슨 얘기가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신부 엄마 훌라춤이 일품이었다랑 신랑 아빠 노래 그 얘기를 정말 장안의 화제일 정도로 많이 들어서 모부님들이 활약한 결혼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헌시님의 아버지께서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라는 꼭 가을에 성악 콘서트 가면 앵콜곡으로 자주 부르는 노래를 해주셨는데 그냥 노래만 하신 게 아니라 1절과 2절 사이에 그 간주에서 허나 잘 살아라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몇 박자 쉬고 2절 딱 들어가는 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너무 멋들어지게 불러주셨고 2절에서 이 득음을 하셔가지고 가창력을 뽐내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막 눈물이 나는지. 아니 그래서 아버님 노래를 듣는데 너무 울컥해서 이제 하객들을 보면서 진정을 하려고 하객들을 봤는데 하객들이 울고 있어. 전원 오열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노래가 진짜 힘이 있나 보다. 뭔가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시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또 이제 가녀장군 이슬아와의 결혼이어서 그런지 신부 안 울고 이혼만 오열한 신랑 왜 이렇게 많이 우냐며 다들. 신부가 신랑의 눈물을 연신 닦아주던 그런 결혼식이었고 그걸 또 이어서 우리 집안도 질 수 없다. 복희님께서 신부 어머님께서 진짜 저는 훌라가 그렇게 손짓 하나하나에 의미가 실려 있다는 걸 영화도 많이 보고 하긴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절감을 했어요. 너무 멋진 춤이었고 제가 어떤 편지를 받고 있는 느낌이어서 춤에서 그런 느낌 받아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좀 감상하는 입장에서 댄스라는 걸 보게 되는데 이건 그거하고 조금 다른 뭔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 그리고 보통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께 인사 뭐 이러면 뭐 절을 하든가 뭐 목례를 하든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수라 작가 헌시님 결혼식에서는 포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깨 걸고 포옹하는 양쪽 혼주님들과 그래서 그것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 지켜보시는 입장이 아니라 가장 축하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절실히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훌라라는 게 맨발로 주는 게 이제 국룰이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저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 번밖에 만나지 않은 사돈 부부와 자신의 부모님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온 자리에서 그리고 100명의 출판계 위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맨발로 이렇게 춤을 한다는 그 꽃도 큰 거 꽂고 그 이제 동네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한다는 게 정말 용기 내야 되는 일이었을 거예요. 동네 미친 사람. 근데 그거를 몰입해서 잘 한다는 것도 진짜 담대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소화하셨어요. 본인이 어색해하면 그게 깨지는데 맞아요. 아니었어요. 행복해하면서 추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손끝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되게 수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수화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막 가사 다 모르고 춤의 내용을 몰라도 이 사람이 되게 좋은 것을 바치고 있다는 맞아요. 느낌을 직관적으로 받나 봐요. 그 공연이 너무 아름다웠고 결혼식이라는 게 엄청 행복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대에 서 있었던 기억이 나고 또 친구들이 다 뭐랄까 사실 지금 이 시대에 결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전혀 이제 트렌디한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죠. 비혼이 대세인 시대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와중에 굳이 결혼제도라는 걸 택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네. 게다가 친구들은 비혼 활동가들도 많단 말이에요. 아, 활동도 해요? 운동으로서의 비혼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가부장제와 결혼제도 안에 포섭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친구들이 많은 되게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친구인데 그러면 이제 결혼식이 얼마나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앞줄에 앉아있는 결혼식이었는데 그 친구들 떨렸겠다. 그 냉소적이고 너무 똑똑하고 많이 배운 친구들도 모두 울고 있는 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슬아는 그냥 다 알면서도 하는 게 제일 미친 것 같다. 그렇지. 모르는 게 아니지 않냐. 그냥 하는 애인 것 같다. 그 말이 좀 인상적으로 남았던 결혼식이고요. 혜리 기자님이 체크무늬 자켓을 입고 왔던 것이 기억이 나고. 내가 왜 그랬을까요? 아니, 너무 이쁘셨는데. 그리고 이원신이랑 녹음을 한 구력을 살려 이원신이 정말 좋아하는 아라비아 핀란드 브랜드의 식기를 사주신 게 저희를 너무 잘 이해하는 사람의 선물이었습니다. 두 분이 오래오래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지금까지 솔찬히 꽤나 결혼식을 가봤지만 이번 결혼식이 처음이었던 그런 부분은 뭐냐면 보통 결혼식을 가는데 이제 축하를 해주러 축복하는 의미에서 가는 어떤 그 의미가 목적인 거고 그 시간 동안 즐기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두 분 결혼식은 거기 예식에 머무르는 시간 전체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좋아서, 내가 즐거워서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되게 풍부한 감정을, 다양한 감정을 맛봤거든요. 앉아있는 동안. 그래서 재밌어서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지, 뭐 예를 다하려고 자리를 채우고 있거나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사실 제가 제일 바라던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결혼식 큐시트를 준비하면서 맨 위에 써놨던 문장이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객들을 너무 막 모시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게 성공한 게 그 나오면서 제 소감이 뭐였냐면 아니 무슨 결혼식을 이렇게 이타적으로 해? 그런 거였어. 제 서비스 너무 좋아했어. 서비스 정신이 너무 투철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왔거든요. 그거 말리지 마세요. 제 쾌락입니다. 근데 두 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있는 사람들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잘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못다한 얘기는 사연과 함께 사연 사이사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 왔나요? 사연은 다가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짧고 재밌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친구들 결혼식 때마다 특별한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케를 4번 받아보았고 너무 놀라운데? 한 번은 거절했어요. 보통 부케는 결혼하는 날짜를 잡아두었거나 애인이 있을 때 받잖아요. 저는 4번 다 싱글일 때 받았습니다. 부케를 받고 6개월 안에 시집을 안 가면 오랫동안 시집을 못 간다는 속설이 있지요. 그래서 못 받겠다고 하려다가 친한 친구들의 부탁이고 뜻깊은 역할인 것 같아 받았습니다. 그냥 꽃다발인 줄로만 알았던 부케를 실제로 들어보니 꽤나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부케는 손잡이 부분에 리본을 정말 많이 감아서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다 해체해봤어요. 부케를 받으면 3개월 동안 잘 말려서 태우거나 신부에게 다시 돌려줘야 그 커플이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거? 전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일을 자꾸 늘려, 사람들이. 이 속설이 결혼에 대한 좀 수많은 속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이게 무서워서 받겠어요. 뭐, 비 오는 날 결혼하면 잘 산다거나 등등.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 때문에 한 커플이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꽃을 말려 3개월 되던 날 옥상에서 잘 태워줬습니다. 당사자들도 안 챙기는 결혼식 3개월 되는 날을 저만 챙겼다고요.
부케를 마지막으로 받을 뻔했던 때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당시 결혼하는 커플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건데 네. 결혼식 전에 헤어졌어요. 게다가 전 남친은 그 결혼의 사회를 맡게 돼 있었고 결혼하는 커플이 연결해준 두 사람이 헤어져서 사회와 부케를 각각 맡는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헤어진 사실이 힘들기도 해서 친구한테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다른 사람을 구해서 결혼식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랑이 뭐라고 제 소중한 우정을 밀어뒀나 싶어요. 전 남친 보란 듯이 부케 잘 받을 걸 그랬습니다. 두 분은 부케 받아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케를 4번이나 받아본 다가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부케 전문가요. 어떠세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못 받아봤습니다. 기자님은요? 저도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리까리한데 한 번 받은 것 같아요. 이 10살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가 결혼할 때 제가 증인이었거든요. 증인이라 하면 반지 갖고 있다가 뭐 이렇게 옆에서 건네주고 성당 결혼식이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 뒤에 신랑 증인 뭐 신부 증인 이렇게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마 제가 받지 않았을까? 아닐 수도 있어요. 결혼할 친구가 받았을 수도 있어요. 동창들이 많이 왔으니까. 근데 거기서 부케보다도 저는 이 슬아 작가님 결혼에 즈음하여 몇십 년이야 그게 30년이야 20년이야 이날 이때까지 몰랐던 사실을 친구로부터 들었어요. 뭐예요? 성당에서 결혼식 관리해 주시는 담당자가 계시잖아요. 좀 나이 있으신 여자분이었는데 제가 그날 증인을 하는데 복장을 어떻게 입고 갔냐면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갔거든요. 네, 그럼 안 되나요? 근데 제가 이게 끈 원피스는 아니고 어깨를 다 덮어주는 민소매 원피스였고 그게 아마 제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차분하고 그 당시 제가 제일 좋아하던 옷이었을 거예요. 네. 옷이 많을 나이는 아니었는데. 여름이었나요? 그랬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릎까지 오는 민소매 원피스인데 장식이 전혀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H라인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걸 제가 따내는 이게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고 입고 간 거죠. 뭐 20대 네. 중후반에 뭐 그렇게 좋은 옷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봤는데 친구가 저한테 알려주기를 그때 그분이 저를 되게 타박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왜요? 결혼식 증인이 저렇게 소매도 없는 옷을 입고 어머. 왔냐고 그게 좀 에티켓에 맞지 않는 복장이라고 지적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장소군요. 아마 지금은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20, 30년 전이면 그럴 수도?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속상할까봐 이날 이때까지 그 얘기를 안 했었다는 걸 제가 덕분에 안 거죠. 지금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약간 좀 미안해요. 근데 미안해요? 예, 그러니까 신부가 저 때문에 타박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내가 진짜 실례를 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정도는 저는 이번에 웨딩드레스도 진짜 얇은 거 입었는데 그 브래지어 안 하고 했거든요. 평소에도 안 하기 때문에. 네. 정말 제가 감탄했습니다. 일관성이. 근데 평소에 안 하던 걸 할 수는 없고 사실 없어요 브라자가. 그래서 이번에 새로 사기도 좀 그래서 안 원래 해. 특별히 신부 브라라는 게 있습니다. 막 거의 2개 겹쳐가지고 볼륨 있어 보이게 하는 엄청난 물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신랑도 그렇고 신랑도 넥타이도 약간 재밌는 넥타이 하셨던데. 네. 그리고 이제 친척분들이 이제 당연히 뭐라고 하시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감행했습니다. 그 민소매 그거 정도는 정말 점잖은 옷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고요. 아니 지금도 갖고 있어요. 제가 증거물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증거 제출. 증인 얘기하셔서 생각나는데 네. 혼인신고를 해보니 증인 원투가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근데, 뭐 사인했었어 나도. 그쵸. 근데 보통 친구나 뭐 네. 부모님한테 봤는데 그때 저희가 바빠서 그 부모님이 그때 안 계셨어가지고 급히 하느라 네. 자주 가는 마트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어요. 네. 당황하지 않으시던가요? 영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민등록번호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좀 어느 정도 결단이네요. 그래서 네. 나름대로 정말 여자 사장님이셨는데 뭐 책임감을 느끼셨는지 뭐 결혼이란 이런 거 없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고 경험담 나름대로 덕담도 해주시고 멋진 분이시네요. 네, 그런 증인이 저희한테도 있었고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결혼식에서는 뮤지션 장기하 씨가 부케를 받으셨어요. 맞아요. 네. 제가 부케를 처음 던져보고 그 사람도 아마 처음 받아볼 텐데 부케를 제가 너무 그 투포원처럼 던져가지고 정말 하늘을 향해
키가 크시기 망정이지. 네, 날아올랐는데 그거를 점프해서 받은 게 너무 명장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장기하님 엄청 멋있어 보였어요. 운동신경도 좋은 남자구나 네. 이런 생각이. 그분 진짜 운동 싫어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그때 평생 단 한 번 쓸 운동신경 0끌에서 받은 것 같다고. 그 더 웃긴 게 제 앞자리에 앉으셨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속으로 스포일러가 되니까 물어보진 못하고 혹시 주가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아니라 부캐였어. 그래서 그것도 재밌는 반전이었습니다. 네, 기아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곳곳에서 아이디어가 비범하게 빛나는 결혼식이었다. 이렇게 20차평을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랑이 뭐였다고 소중한 우정이 부탁한 걸 못 들어줬었나 후회되신다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좀 결혼식에서도 친구 지위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를 보는 친구는 뭐 통념상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말을 잘하는 애를 한다 뭐 그런 그래요? 거 있잖아요. 이번에는 작가님 친구분이셨죠? 맞아요. 두 사람 모두의 친구인 거지만. 모두 친구인데 이제 저의 절친이긴 한데 이제 주변 친구들 딱 봤을 때 말을 잘하는 능력치가 대체로 여자친구들에게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골랐는데 사실 이게 사회를 본다는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지 몰랐던 거예요. 서로 서운했어요? 제 친구들이 진짜 다 너무 징그럽게도 말을 잘하다 보니 내가 사회를 봐야 한다. 이 경쟁이 정말 치열했고 생각해보세요. 특이해. 하기 싫잖아요. 꼭 사회를 긴장되죠. 마이크 앞에 선다는 그냥 게. 하객으로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하겠다고 원하는 친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피로연에서 한 번씩 그 솔로 무대를 가지신 거예요? 그쵸. 사회자 후보들이? 정말 예술가 친구들을 둔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애프터 공연이 엄청 길었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미국 예식 문화에서도 그렇겠지만, 들러리 1, 2, 3 이거 하는 것도 누가 1, 2, 3를 할 것인가 가지고 신경전이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거 생각나죠. 막 프렌즈 시트콤에서 맞아요. 보면 누가 베스트맨이냐. 맞아요. 이 한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남자 셋 여자 셋인데 하나가 결혼하니까 남자 둘이서 굉장히 그쵸. 신경전 벌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분은 4번이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 건 친구가 진짜 많고 다 가깝다는 뜻이죠. 그 친구가 다 절친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니까 대단하십니다. 우정을 너무너무 잘해오신 잘 가꾸신 그런 분이네요. 작가님이 아니신지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좋은 우정을 성취하신 거에 대해서 다음 사연 제가 읽어볼게요. 네.